오늘은 중국산 오실로스코프 피니러시 1013D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본사로부터 물품만 협찬받아 약 일주일간 사용을 해봤고 본 제품의 사용 방법과 장단점을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 리뷰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제품은 측정값이 5에서 8% 정도 높게 나오는 오차 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나 연구실 같은 곳에서는 사용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지만, 저 같은 수리업자들이 PWM 같은 IC에서 파형을 확인하고 캐패시터에서 리플, 노이즈 같은 것을 잡아내는 용도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알리에서 판매 금액이 17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여 스펙을 생각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네요. 제가 오실로스코프의 사용 방법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여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고장난 전자제품을 수리하기 위한 세팅과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려 볼 텐데요. 눈으로만 불량을 찾아내고 있는 전국의 컴퓨터 수리점과 초보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작한 영상이니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1013D는 2채널 100MHz 터치스크린 지원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로 크기는 7인치 내비게이션과 같은 사이즈로 작고 아담하죠. 본체 윗부분에 프로브를 꼽을 수 있는 암놈 BNC 커넥터와 1kHz 출력 단자, USB-C 타입 충전 포트,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본 제품에는 2개의 프로브가 들어있는데요. 우리는 한 개만 쓰도록 할게요. 프로브를 끼우기 전에 그라운드 선을 연장하는 작업을 해주도록 해야 합니다. 검은색 케이블의 중간 부분을 자른 후 약 30cm 정도 되는 플렉시한 케이블에 별도의 악어 이빨을 달아 그라운드 선을 넉넉하게 연장해 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작업을 해주었고, 취향에 맞게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겠죠. 이번엔 채널 1번 포트에 방금 작업한 프로브를 돌려서 꼽아 주었고요. 전원을 켜면 아주 빠르게 부팅이 되고 상당히 선명하고 깨끗한 디스플레이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엔 프로브의 입력 신호 선택 스위치를 곱하기 10에 놓고 화면 채널 1번을 눌러 맨 아래 프로브 모드를 곱하기 10으로 바꿔줍니다. 본체 윗부분을 보면 고리 모양의 쇠막대기가 튀어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프로브 끝을 대어주고 컨트롤을 눌러 한 눈금에 대한 전압 변경을 해줄 수 있는데, 채널 1번에 플러스 볼트 값을 눌러 1V에 맞춰주시고요. 디스플레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을 누르면 시간이 늘어지고 오른쪽을 터치하면 타임이 줄어들어 파형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여러 번 터치하여 시간 타임을 200 마이크로세크에 맞춰줍니다. 지금 파형이 약간 휘어져 보이는데, 함께 동봉되어 온 드라이버로 프로브 나사를 돌려 파형이 직각을 이루도록 맞춰주면 간단하게 튜닝이 되었네요. 방금 보신 것처럼 화면을 터치하여 모든 메뉴와 설정 값을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채널 1번과 2번이 있는데 우리는 1번 채널만 쓸 거라 채널 2번을 누른 후 메뉴에 오픈 채널을 오프 값으로 바꿔 놓습니다. 그러면 노란색 1번 채널만 남게 되는데, 이걸 맨 아래에서 한 칸 위 눈금자 위에 갖다 놓으시고요. 오른쪽 메뉴 중 아래에서 세 번째 측정값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메저스를 눌러서 VP와 프리퀀시 값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체크아웃을 해줍니다. VP는 전압, 프리퀀시는 주파수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나머지는 수리와 전혀 상관없는 항목입니다. 오른쪽 맨 위에 컨트롤을 누르면 측정 전압 범위를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테스트하는 부품의 전압을 어느 정도 예상하여 여기 세팅 값을 바꿔주며 작업해야 측정 값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12V로 동작하는 모니터 메인보드를 수리한다면 1번 채널의 플러스 값을 눌러
한 칸에 2V로 맞춰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압과 주파수를 정상적으로 볼 수 있지, 한 칸에 2V 디비전으로 선택해 놓고 100V 같은 고압을 찍으면 데이터 값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략적인 측정값 범위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작업해야 한다는 뜻이죠. 초기 세팅값이 한 칸에 50V로 맞춰져 있고 오른쪽 두 번째 메뉴 오토셋을 누르면 다시 50V로 돌아가니 측정하기 전에 컨트롤을 누르고 해당 채널의 볼트 값을 상황에 맞게 바꿔줘야 하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12V로 동작하는 23인치 모니터 메인보드인데요. 화면이 나오지 않는 문제로 조금 전에 적출해 봤습니다. 우선 메인보드의 그라운드를 잡아주고, 이 메인보드는 5V, 3.3V, 1.7V에서 동작하는 거라 측정 눈금자 전압을 2V에 맞춰줍니다. 이제 몇 군데를 찍어보면 전압과 주파수가 어느 정도 근사치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저가형 스코프를 가지고 테스트할 때는 파형과 리플, 전압만 비슷하게 나오는지 확인해주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정도 오차 범위는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파형이 나와줘야 하는 부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PWM인데, 찍어보면 좌측에서 두 번째 출력 단자에서 정상적인 파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도 찍어보면 역시 값이 조금 높지만 제대로 동작하고 있네요. 이 메인보드에는 콘덴서가 8개가 붙어 있는데요. 육안상 부풀어 오르거나 터진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하나씩 전압을 측정해 보면 어느 정도 일정하게 평행을 유지하고 전압이 출력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경우는 파형이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이죠. 아까 다른 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콘덴서의 용량 감소나 필터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으로 불량의 원인을 찾은 것 같네요. 이렇게 스코프를 이용하면 테스터기로 찾을 수 없는 파형이나 노이즈를 확인할 수 있어서 나름 유용한 장비가 분명하죠. 단점도 몇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첫째로 스코프의 측정값이 5에서 8% 정도는 높게 측정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근사치로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로 배터리 사용시간은 최대 2시간으로 추정되며 100MHz도 뻥스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셋째로 거치대가 매우 엉성하여 본체를 잘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측정을 할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전자회로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가 머릿속에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좀 열심히 공부하여 스코프 사용 방법을 익히고 수리에 적용하면 좋겠으나 전자회로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는 분이라면 구매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저는 저의 상황에 따라 사용 방법에 대한 영상을 추가로 제작할 수 있겠지만 개별적인 질문에는 답변 드리기가 힘들 것 같네요. 반응이 좋으면 TV 파워보드를 수리하는 영상을 추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